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원전 전 세계 1등 대장주입니다. 지금 1억이 있다면 절반은 이 주식 사세요. 70배 대박 납니다. 원전 전 세계 1등 할 수 있을 만한 대장주 오늘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끝까지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5,400명이고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UAM 그다음에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을 받고 싶다면은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 다 해놨으니까 100% 무료로 모두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다 달아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원전 전 세계 1등 대장주입니다. 지금 1억이 있다면 절반은 이 주식 사세요. 70배 대박 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첫 번째는 미국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대한민국의 추석과 같아서 아시겠지만 이 연휴가 4일 연속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지지부진하죠. 그래서 미국 시장도 지금 지지부진 재미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영향이 대한민국까지 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 두 번째로 본다 한다면은 올해 또는 이번 주 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자 11월에 금리 인상이 이번 주 목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시장 자체에도 당연히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는 당연히 심심하고 재미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충분히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라면 바닥에서든 눌림목에서든 매수할 필요가 있답니다. 그래서 원전 1등 대장주입니다. 전 세계 1등이 될 수 있을 만한 주식이고요. 지금부터 70배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1억이 있다면 절반은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원전 이슈가 있었냐라고 한다면 이슈가 있었죠. 무슨 이슈가 있었냐라고 한다면 원희룡 이번에 무기 공동개발 생산 사우디에서 제시를 했고요. 원전도 적극 요청을 했다라는 이번에 기사가 떴습니다. 쭉 보시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최근 방한한 사우디아라비아의 큰손이자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사자가 건설 외에도 원자력 발전과 방산 분야에서 강한 협력 의지를 보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인프라 건설은 당연한 거고 사우디가 추가로 원하는 것은 방산이다. 총리 직전에 국방부 장관을 맡았던 빈 살만 왕세자가 우리 국방 무기 체계에 상당히 관심이 있고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 이 공동 개발, 공동 생산이라는 무기 체계 차원의 결합이다라고 하면서 사우디 방위 산업을 한국이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는 사우디는 다음 달 각국에서 의형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러시아, 프랑스, 중국 원전 건설 입찰 참여 요청서를 보내 건설 의사를 이미 타진을 했고요. 사우디 원전에 대해서는 핵무기 비확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와 미국 입장이 있기에 일단 해결을 좀 해야 된다라고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우디가 대한민국과 협력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빠르면 12월이나 1월, 2월 중에 아마 이 조원 때 그러니까 건설 인프라 플러스 알파로 원전까지 이 수주라든가 MOU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문한 인도네시아에서도 자카르타 중전철 4호선 건설에 대해서 이거는 전철이죠. 그리고 보르네오 섬으로도 수도 이전에 필요한 주택교통 시스템 등등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다?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이 빈 살만이 방한을 하면서 뭐다? 대한민국 기술력 좋아요. 대한민국 기술력 좋은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원전도 우리 사우디랑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 전에 보니까 그 이집트 바라카 원전 보니까 잘했더라. 이만큼 우리도 좀 해줘. 나는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원전 수출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 얘기하고 있고요. 아니 근데 대한민국이 원전 수출을 열심히 하겠다라 밝혀서 그런 거지. 다른 나라도 원전에 대한 건설 또는 수출, 이 성장이 기대감이 크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필리핀도 마찬가지죠. 필리핀간 해리스 원전 건설 선물하며 방위 약속시킵니다. 그러니까 원전 건설을 지금 뭐라 부르죠? 선물이라 부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보시면은 미국 행정부 최고위 인사로는 5년 만에 필리핀을 방문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필리핀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군사기지 확충을 내걸면서 관계 강화에 팔을 걷었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동남아시아 지정학적 요충지인 필리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죠. 쭉 보시면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한 해리스 부통령이 페르디난드 봉봉 로무 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만나면서 공식 일정이 시작을 했고요. 필리핀 군대와 공용 선박 항공기에 대한 무력 공격이 벌어질 경우 미국과 필리핀 간 상호 방위 조약상 미국의 방위 약속을 발동시킬 것이라며 얘기를 했고요. 필리핀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약속이다. 그리고 남중국해를 두고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향한 경고다라고 이번에 해리스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번 22일엔 필리핀 서부에 위치한 팔라완 섬을 방문해서 주민과 해양 경비대 대표들을 만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어떻게 보면 이 경비,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필리핀을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 편으로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간 거죠. 그래서 팔라완 섬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핵심 전장인 스프레틀리 군도와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 중요성이 상당히 큰 곳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필리핀 합동 군사훈련인 카만다그가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싱크탱크 문제연구소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의 팔라완 방문은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필리핀 곁에 미국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필리핀 와서 괜히 근처에서 시비 걸지 마라. 너네 필리핀 시비 걸면 미국한테 시비 거는 거랑 똑같은 거야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은 필리핀이 검토 중인 원자력 발전 사업도 관련해서도 긴밀한 협력을 벌일 계획입니다. 해리스 부통령 방문 기간 미국과 필리핀은 필리핀의 원자력 발전소 사업 관련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의 장비와 기술을 바탕으로 필리핀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첨단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필리핀은 과거 1980년 두 개의 원전을 건설했다가 완공 직전인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원전 운영 방침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기후변화라든가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서 화력발전소들을 폐쇄하고 이제 우리도 원전을 해보자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SMR 도입을 위한 기술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힌 적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행정부 최고위층 필리핀을 방문한 것이 왜 왔냐, 왜 5년 만에 왔냐라고 한다면 한국,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선의 주요 축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필리핀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다? 우리가 너네들이 원하는 원전도 같이 하게 해줄게. 기술력도 주고 같이 만들어줄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뭐냐면은 중국을 견제하는 대상으로 지금 필리핀을 자기 편으로 미국이 만드는 건데 거기에 대한 선물이 뭐라고 했죠? 네, 선물이 바로 원전이다. 그만큼 원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각국에서는 원전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원전으로 이렇게 전력을 생산하고 하는 거 알겠어. 근데 꼭 전기 때문에 원전을 건설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더 먼 미래를 더 먼 미래를 확인하고 더 먼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에 원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뭔 소리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삼성, 두산, 미국 주도 우크라이나 에너지 안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가장 최근 이슈인데요. 보시면 에너지 안보 프로젝트가 뭐냐?
라고 한다면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소형 모듈 원전, 그러니까 원전과 전기분해 기술을 활용해서 수소와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백악관 기후특사와 게르만 갈루첸코 우크라이나 에너지 장관은 이집트 샤르프 엘 세이크에서 열리고 있는 제27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이외에도 한국, 일본 기업들도 동참을 하고요. 한국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삼성물산이 SMR 프로젝트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SMR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열을 이용해서 청정수소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지에서 생산되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클라크시드, 퓨얼셀 에너지, 아르곤 국립연구소 등이 참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안보를 지원하고 탈탄소를 위한 청정 수소를 생산하며 암모니아를 통해 생성된 비료로 장기적인 식량 안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SMR에 생산되는 수소는 그린 수소입니다. 왜? 그린 수소는 태양광이나 풍력, 원자력 등을 사용해 만든 전기로 물을 분해해 얻는 수소를 말합니다.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친환경 수소다. 그러니까 원전으로 만든 수소는 친환경 수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구나.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뭘 한다고요? 원전을 건설하고 그 원전으로 뭘? 수소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으로 전력을 만들고 그 전력으로 수전에 물에서 수소를 꺼낸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굳이 왜 지금 원전을 만드는 것까지 알겠는데 굳이 그걸로 수소까지 생산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생산을 하나요? 그리고 이거는 우크라이나 특수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다른 데서도 이러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울진군입니다.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총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울진군 죽병변 후정리 일원의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울진군에 따르면 민선 8기 역점 시책인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21일 국토부에 제안서를 제출을 했고요. 11월 말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한울 3, 4, 5기를 포함 10기의 원전을 보유하게 되는 국내 최대 원전 집적지로 비송전 전력을 이용한 수소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물론 원전으로 원자력의 공정률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수소 육복합 사업 등 지역산업과의 연계 및 협력이 용이하다. 그래서 액화수소 클러스터, 포항수소연료 발전 클러스터, 울산 수소그린 모빌리티 클러스터 등등 수소를 공급하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입주기업의 활동 편의성을 위해서 전기요금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수소 생산 실증 당지 조성에도 탄력을 받게 돼서 울진군이 글로벌 원전 채광국의 중심 도시가 돼서 원전 수소를 가장 많이 개발하고 생산하고 원전 수소 1등 나라가 또는 1등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도 원자력으로 수소를 만드는 거에 집중하고 있고 관심을 많이 두고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뭐다? 이게 우크라이나 특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린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원자력으로 뭐다? 수소를 생산하고 있다. 근데 왜 굳이 수소냐? 아니 그냥 원전 자체를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원전 자체에서 에너지 쓰면 되는 거를 왜 굳이 수소로 바꿔서 쓰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의 새로운 카드 수소 에너지, 미래의 완벽한 대체 에너지로 발돋움할까? 보시면은 매일매일 가정이나 회사에서 간편하게 인터넷 등으로 전 세계 소식을 알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누리고 살다가 갑자기 에너지를 못 쓴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해결책이 수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석탄 대신 수소가 주목되고 있다. 근데 왜 수소냐라고 한다면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오염 혹은 자원의 한계 등으로 연료 고갈 문제로 난항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사실상 우리는 아직 절망에 안 빠질 수 있다. 왜? 바로 물과 수소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137억 년 전 대폭발로 인해 우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수소는 대폭발 직후 함께 탄생을 했고요. 우주의 시작부터 존재했지만 수소는 불과 250년 전에 국위화학자이자 물리학자였던 헨리 캐번디시에 의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연과 묽은 황산을 넣고 발생하는 기체를 분리하고 불에 잘 붙는 성질을 가져서 가연성 공기란 이름이 붙여졌고요. 프랑스 화학자 앙투안 리부아지에는 가연성 공기를 수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는 물과 만들어낸다라는 의미로 수소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소가 가장 먼저 사용된 곳은 어디 있냐라고 한다면 바로 하늘을 나는 기구에서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수소는 가볍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헬륨 대신에 원래는 수소를 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830년대에는 전기 에너지에 관한 관심이 상당히 고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그로브스는 이 수소를 연료로 바라보며 연구에 열을 올렸고요. 물을 전기 분해하면 산소와 수소로 분해되는데 반대로 수소와 산소를 전기 화학적으로 반응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예상대로 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그로브는 최초의 수소 연료 전지인 그로브 전지를 개발을 했고요. 윌리엄 그로브의 발명품인 수소 연료 전지가 부활하기까지는 120년이 걸렸다라고 얘기가 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열심히 개발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수소연료 전지가 어디서 쓰였냐라고 한다면 1960년대 제미니 5호와 아폴로 11호를 통해 알려졌다. 수소연료 전지는 핵연료에 비해 위험성이 적고 우주에서는 충전이 불가능한 2차 전지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다? 우주에서는 수소 전지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가 아니라 우주에 나가기 위해서는 2차 전지가 아니라 수소연료 전지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수소연료 전지가 우주선에서 쓰이다가 자동차까지 이제는 들어오게 됐다라고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소혁명을 통해 인간 문명을 재구성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상 당장은 수소 에너지가 다루기도 어렵고 만드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당장은 쓸 수 없지만 결국에는 인생은 뭐다? 수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는 하는 거죠. 왜? 수소는 풍력 에너지나 태양광 에너지를 대량으로 또는 장기간 동안 저장할 수 있고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온실가스 또한 적극적으로 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전에 그러니까 물에서 수소를 이제 꺼냅니다. 수소를 분리를 시키고 그 분리한 수소를 액체 수소라든가 저장이 좀 편리하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라는 거는 결국엔 우리 에너지의 핵심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구 표면의 70%가 수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한하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석탄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유 같은 경우에는 캐는데 한계가 있겠죠. 100년이든 200년이든. 근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100년, 200년의 한계가 거의 없고 거의 무한하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왜 굳이 우리가 수소로 에너지를 써야 하는가? 수소가 미래인가를 했을 때 첫 번째는 얘기한 대로 우주에서 수소가 쓰인다라는 거예요. 우주에서는 2차 전지가 안 쓰인다. 우리가 우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수소 에너지가 중요한 거고요. 태양광이라든가 또는 풍력이라든가 에너지를 이제 좀 쉽게 저장할 수가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래는 결국엔 수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에 이제 우주로 가본다 한다면 2030년엔 달에 우주인 기지를 세운다고 합니다. 우주인 기지를 어떻게 세울 수 있냐? 하나하나 보시면은 쭉 내려가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시면은 이 우주 도시에서 뭐다? 달 남극에는 상당량의 물이 얼음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추정이 되고요. 전기 분해하면 로켓 연료가 될 산소와 수소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우주 우리가 달에 가서도 로켓의 연료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다? 바로 수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수소가 필요하고 수소가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결국에는 달 기지에 가서도 써야 될 에너지가 뭐다? 그게 바로 수소 에너지다.
그래서 지금 원전을 만들지만 원전이 결국엔 수소를 위해 나아가는 방향인 거고, 원전으로 수전해를 하든 뭘 하든 수소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결국엔 수소로 가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수전에, 이 수소에서도 성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한독 연구팀 수명 70배가 향상된 수전의 촉매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독일 공동 연구팀이 물을 전기분해 수소를 얻는 수전의 과정에서 필요한 비기금속의 촉매의 수명을 70배 향상시키는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또는 상용하는데도 70배 이상 당연히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탄소 중립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물을 전기분해 수소를 얻는 수전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리듐과 루테늄과 가장 적합한 촉매로 평가받고 있지만 기금속 촉매로서 가격이 비싸 상용화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소 발생 반응에 사용하기 위한 고성능 및 고내구성의 비기금속 촉매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촉매를 통해서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70배 이상 강해지고 70배 이상 더 이 촉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 내구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는 우리가 수소 에너지를 만드는데 70배 이상 더 성장이 되고 향상이 될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70배 이상 효율성이 나오는 촉매제를 개발을 해서 수소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원전에서 수전을 할 때 더 강력하고 오랫동안 또는 더 많은 에너지를 수소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 기대감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다? 아니, 수소를 생산만 하면 뭐하냐? 그래서 그린 수소 생산 역량 확대를 시키고요.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저장소도 짓습니다. 탄소 중립을 구현하기 위해 수소 생산 역량과 유통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이산화탄소 포집과 활용 기술도 적극적으로 확보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탄소 중립 기술 특별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수소 공급, 이산화탄소 포집 이용 저장 기술, 무탄소 전력 공급, 친환경 자동차 등 여러 가지 전략 로드맵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 공급 분야에서는 국내 수소 생산 역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1에서 2메가와트에서 앞으로는 10메가와트, 나중에는 100메가와트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기도를 고도화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몇 배입니까? 약 100배 가까이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도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수소 액화 기술을 2030년까지도 국산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0.5톤을 수십 가지 늘린다라는 건 뭐예요? 이 또한 거의 100배 이상 성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CUS에서도 당연히 성장을 더 키우겠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또는 현실적인 그린 수소를 위한 이 기반을 만든다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구나. 지금 그린 수소를 위한 기반도 만들어지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원전을 우리가 짓는 이유는 뭐다? 결국에는 더 먼 미래를 위함이다. 지금 당장 전력 공급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낮은 단가에 수소 생산을 위한 기반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전과 수소 관련주를 모두 봐야 된다 얘기를 하고요. 첫 번째가 당연히 G2 파워입니다. 그리고 한신기계 이 두 개, 그리고 한전기술 이 세 개 보는 걸로 하고요. 원전 같은 경우,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어, 풍국주정, 그 다음에 평화산업, 그리고 동아화성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자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종목 우리가 6개 정도를 본다고 했을 때 G2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반등이 바닥에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상태겠지만 우리가 지금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죠. 지금 구간이 어떻게 보면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다. 흐름 제가 긍정적이다 보고 있고요. 한전기술도 이제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궁극주정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21선 지지점까지는 매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14,500원 구간 보는 게 좋겠다 얘기를 하고요. 평화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21선을 이탈하거나 지지받는 구간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요.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도 21선을 지지받는 구간, 만원 정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는 괜찮지만 이 풍국주죠, 수소 관련주들은
20선 지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 수소 지금부터 약 70배에서 많게는 100배 이상 성장하는 거 확인했고요. 중요한 거 알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로봇 UAM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무료로 매일 나눠주시고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또는 강의를 좀 무료로 매일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아이폰을 쓰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쓴다 그럼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 그럼 어플에 접속을 했을 때 전화번호라든가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0% 무료고요. 다 적을 필요가 없다. 아예 적는 칸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적을 필요 없다 말씀드리면서 스마트폰 내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한다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누르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하는데 전화번호라든가 개인정보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무료로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로봇이라든가 UAM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6만 명 감사합니다 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 자료 누르고 들어가시면 100% 무료로 확인 가능하니까요. 실전 매매법부터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100% 무료로 설치,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23일, 22일, 21일, 18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니까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매일매일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다른 이슈 보지 마시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왜 올랐는지 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메리츠가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으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100% 무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런 이슈가 있었고 관련주가 있었다는 거 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평생 무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아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